제1센터 완성이라고 돼 있어요. 완성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단정적인 단어를 썼죠. 그렇죠. 더 웃긴 거는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네요. 진행된 게 지금 완전한 뻥가죠. 완성이 아니고 뭐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일본 원자력 오염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밖에 없다. 부산 시민들은 뭘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 반대에 의견하는 사람들이 자기 뽑았으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뽑았다가 자기 모습을 빠지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자는 공산주의자니까 반대를 하지 마. 이런 프레임 아닙니까? 그 다리 낳고 뭐 하는 거 지금 뭐 공사하고 화장실 만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 구현 부처에서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일을 해야 돼요. 김의원은 지금 꼭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장군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부산시장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게 1번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반려농산물 이전도 할 수 없는 거고 석대 그 산업 그것도 다 길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TV 부산 바꿔야 바뀐다. 김대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총선 시즌이 왔습니다. 뭐 여러 후보님들을 모시고 또 센토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과연 4년 동안 뭐가 변했을까? 그리고 그 4년 동안에 해운대 을을 그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 번 더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고 이센텀도 마찬가지고 반려농산물도 마찬가지고 수면 아래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건 수면 아래 이야기고 그러나 가시화된 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쨌든 그 공약이 뭐라고 돼 있냐면 제1센터 완성이라고 돼 있어요. 완성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단정적인 단어를 썼죠. 그렇죠. 더 웃긴 거는 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네요. 이걸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니 자기로 봐서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급해가 국회의원 되었던 어제가 급하니까 내용보다는 일단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할 때 보면 제가 이제 그린벨트를 조건부 해제했기 때문에 해제하면은 충분히 완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 공보문에 이제 그래 낸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진행된 게 많다 했는데 그때 4년과 지금 4년 딱 비교해보고 공보문을 딱 펴보니까 완성하겠다. 지금도 완성하겠다 하면 뭐 변화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중파에서는 뭐 윤석열 왔다 원희룡이 왔다 이렇게 남발을 하고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진행된 게 지금 완전한 뻥가죠. 완성이 아니고 뭐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되게 웃긴 게 자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려오잖아요. 흔히 말하는 그런 정책 뭐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2센텀 얘기가 싹 들어갔어요. 그렇지. 그리고 아예 지금 박형렬 시장은 제2센텀 얘기를 저는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죠? 왜냐면 자기가 사실은 풍산금속을 기장으로 가려고 좀 하고 있는 자기가 그 선거에 이기겠다고 그냥 그랬다가 지금 사실 그게 발목 잡혀서 여러 가지 다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박형렬 시장이 제2센텀 얘기하는 걸 한번 지금 뭐 해운대를 버렸나? 박형렬 시장이? 아니 네. 그래서 지난 2023년에 11월 제가 그 시장을 만나려고 하다가 못 만나 그렇죠. 시장을 만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부분 언급을 하니까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뭐 있는 것 줄 알았어요. 결국 없었잖아요. 결국은 연기는 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뻥카라. 또다시 이거는 해운대을 지역 주민을 운용하는 처사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요. 최근에 그 후보님들이 대부분 다 2030 엑스포에 대해서는 박근혜 시장의 국정조사가 좀 필요하다. 네. 그럼 그 부분은 뭐 어느 누구나 지금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건 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후보님 공산주의사세요? 아니 전혀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없죠. 저는 오히려 사실 센TV를 진행을 하다 보면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오히려 저희 구독자가 사실은 보수 쪽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많으시기도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중도 보수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제가 공산주의자 같이 보이세요? 공산주의자라고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죠. 갑자기 제가 왜 뜬금없이 이야기한지 아시겠죠? 예. 제가 깜짝 놀라서 저도 국민의 80% 이상이 일본 원자력 오염수에 대해서는 다 반대를 다 했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김민혜 의원이 일본 원자력 오염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밖에 없다.
딱 부산 시민들은 뭘 어떻게 알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처음에 왜냐 그랬어요? 나 거짓말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어이가 없어서 다시 이제 하기라는 건데 김 대표님은 이야기 들은 게 다른 쪽에서도 이야기 들었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실 하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두 가지죠. 특히 이제 정치는 나가는 즉시 사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말이 가지는 이제 무게가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특히 국회의원은 이제 완전한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져야 돼요. 어쨌든 80%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100% 책임져야 되는 게 해운대 을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다 공산주의자라는 얘기잖아요. 반대를 그렇죠, 하면 그렇죠. 그럼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럼 표를 얻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반대에 의견한 사람들이 자기를 뽑았으면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를 뽑았다가 자기 모습이 빠지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말조심을 해야 돼요. 정치인은 어떻게 하면 통합해내고 분열의 언어와 갈등의 언어들을 통합해내는 역할들이 정치인이 원래 의무인데 이분의 언어는 거기에 더 불을 지르는 것 같아요. 해운대 을에 대한 그저 대부분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도 사실은 해운대 을 주민을 무시한 거고 그것도 공식 사과를 해야 돼요. 공식 아니 어떻게 감히 반대하는 국민들은 다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를 그런 거는 선동이잖아요. 선동이라도 해서는 안 될 언어들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론에서 추가 질문이 들어와야 되고 저도 이 부분에서 성명을 내면서 자기 입장을 이걸 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본선에서 토론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내가 사과를 재차 촉구를 할 이거는 뭐 내용입니다. 사실 토론 가기도 전에 경쟁을 하시게 될 텐데 해운대 을 주민들이 지금 다 공산주의자로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은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선거활동하면 안 되지 않나요? 어쨌든 간에 요 두 가지죠.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지는 형태는 반듯하게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서 자기 입장들이 선명해 놓아야 다음 순서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분단 국가에서 공산주의자를 국민을 상대로 낙인을 찍는다는 것들은 국민에 대한 주민에 대한 예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촉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김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 공감이 가고 이런 분들이 또 계셔야 또 힘든 분들도 이제 자극이 되겠댔는데 이게 한계인가? 이렇게 자기 입장들 가지고 선명하게 이야기할 때는 프레임 내용들이 형식과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그 안 프레임 내용에 공산주의 내용을 딱 잡아버리면은 독일의 파시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이거 말을 안 들으면 딱 처단하겠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지금 반대를 하는 자는 공산주의자니까 반대를 하지 마. 이런 프레임 아닙니까? 아니 그 원인은 뭐 하나밖에 없겠죠. 결국 뭐 눈치 보는 거다라고 아마 분명히 교체는 확정이 되면 또 워딩이 좀 틀리질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승만을 뭐 찬양한다든지 해양 오염수 부분에 방류대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격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흑수저 출신인데 흑수저 출신이 국민을 위해서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계급에서 탈출했으면 자기 원래 있는 계급과 계층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되는데 이걸 더 희망의 사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너 공산주의자야 라고 규정내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입장들이 다시 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해운대 을 같은 경우에는 갑에 비해서 다 똑같이 이야기하시거든요. 반여, 반송, 재송. 조금이라도 뭐 하나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아까 뭐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주어진 메인 공약이 거의 다 지켜지지 않은 거랑 된 게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 시장이 조금 처지고 센텀을 못 챙기고 관심이 딴 데 가 있고 저쪽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 자기 집이잖아요. 해운대는 늘 그쪽 시장을 만난다면서요. 해운대 을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오는 거고 문희룡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 가면 어떻게 했냐가 해서 융합특구가 되면 융합특구 이전에 풍산이 이전이 된다고 계속 설레발을 까는데 지금 며칠 전에 기장도 군수가 오면 절대로 못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뭐 시장하고 군수하고 자기가 3자 회담을 해가지고 기장이 원하는 내용들을 주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면서 난 업적이 많다. 다리 낳고 뭐 하는 거 지금 뭐 공사하고 화장실 만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그런 거 구현 구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완성하겠다 라고 하면 완성하기 위한 완성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뭘 해야 될 건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계속 낭비해. 4년 동안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다른 지역은 자기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 을은
전망과 비전이 없는 거예요. 센터 미단지 안에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안에 놓였겠다. 그러면 이 안에 혁신 모빌티 갖게 되는 사업가는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전이 없으니까 저기 가지고 있는 거, 여기 가지고 있는 거, 부산시 가지고 전 똑같은 뺏기는 거예요. 53만 평 중에 그쪽 기껏해야 1만 평밖에 안 되는데 그 모든 기업이 유치가 되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특정시켜가지고 포항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자동차 중심대가 있던 도시라든지 공항 중심에 비행기 만드는 그 도시라든지 그 중심에 있으면 이쪽 해운대만이 가지고 있는 혁신 모빌티를 해가지고 연구소 기능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머리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노하우들을 자꾸 품어내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저는 그런 걸 계속 연구하는데 이분은 연구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의원이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이 할 일이 있고 구청장이 할 일이 있고 국회의원이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똑같이 이야기하는 건데 큰 줄기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거 거기에 큰 그림은 그 실천에 대한 큰 그림은 구청장이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거기에서 받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해운대 어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한번 들을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을 뽑은 건지 구의원을 뽑은 건지 잘 계속 동네에 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민원은 당연히 받아야죠. 전체 주가 되고 뭐 화장실은 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참 잘 봐야 되고 국민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원하는 일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 그건 오만인 거예요. 자기 해야 될 일, 고유 일들 해야 돼요. 일이 다 온다 이거 다 치냈다 하면 구의원, 시의원인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에서 해야 될 일들은 머리 산업이에요. 해운대를 어떻게 발전을 시키겠다 자기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전략대로 문제가 그 1호가 안 풀리면은 2호, 3호, 4호는 안 풀리게 돼가 있는 거야. 1호를 풀기 위해서 자기 뭘 어떻게 했다는 자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4년 동안 내가 쭉 보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점수 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아직도 착각하는 게 깃발을 꽂으면 해운대는 될 거라는 생각들을 아직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로 몰고 그래도 빨간 깃발인데 해운대 구민들은 나를 찍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보면 뭐 해운대뿐만 아니라 뭐 다양하게 보면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냥 뭐 땅 따먹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국민의힘 뭐땅 따먹기 하는 거 보면 참 가관이에요, 그죠? 반성을 많이 하는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 국회의원 할 때는 나라 일 때문에 뭐 그린벨트 2센터 그림 해제한다고 기업 총수 만나고 국방부 관리들 만나고 한다고 서울에 아예 왔다 하는데 김미 의원은 지금 꼭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정말 소중한데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결실물들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대통령 초대하고 원희룡 초대하고 부산시장 만나는 게 중요한 만나서 뭘 어떻게 했다는 그 자기만의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 내는 거 보면 구청장이 하는 일을 시의원, 구의원이 하는 일들 하고 예를 들면 개성동 반송의 화장실을 할 수 있는 그걸 예산을 가져왔다는데 그런 거는 사실 제가 할 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시간을 조금 더 저는 더 앞당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자기 일들을 해야 된다. 자기 일들은 이 센텀에 관계되는 일 중에 융합특구 그 다음에 정보화 산업화 단지 위에 융합특구를 덮여놨는데 가장 중요한 풍산을 옮기지 않으면 융합이라든지 정보산업화 단지 그거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옮기기 위해서 기장군수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부산시장은 어떻게 협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게 1번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은 반연 농산물 이전도 할 수 없는 거고 습대 그 산업 그것도 다 길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동시킨다 말만 연기만 오는 건데 안타까워요. 오늘 뭐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4년간에 평가가 없으면은 앞으로 미래가 없어요. 지금까지 보면 왜 계속 그 사람이 없었냐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를 해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 적어도 내 지역구에 이 국회의원이 했던 공약이 4년 동안 뭐였으면 그게 얼마나 지켜졌는지 그렇지. 점수로 매겨봐야죠. 부분적으로 다 평가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거의라는 얘기를 쓰고 싶어요. 메인 공약은 거의 지켜진 게 없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알아야 되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그 바꾼다 안 바꾼다는 뭐 제가 결정한 그렇죠. 저는 해운대 구민이 아니라서 제가 결정권 없지만 지역 구민들이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배는 농부의 새벽 발걸음 소리를 듣고 배가 자란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민들과 함께 야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주민들과 함께
해운대 의뢰 발전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윤준호의 걸음걸이를 같이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